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애틀랜타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한창 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애틀랜타는 9연승, 올랜도는 지금 7연승째입니다. 이제 애틀랜타는 그동안 9연승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상대들이 전부 다 좀 쉬운 팀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브루클린, 워싱턴, 포틀랜드, 미러키, 필라델피아, 댈러스, 브루클린, 미러키. 여기에서 만난 필라델피아도 그 당시에는 뭐 애들 결장도 되게 많고 그냥 약팀 수준이었고, 그냥 9경기 내내 그냥 좀 약팀들만 만나는 셈이에요. 올랜도도 7연승 기간 동안 워싱턴, 댈러스, 미네소타, 미러키, 클리블랜드, 워싱턴, 마이애미, 중간중간 뭐 워싱턴 2번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직전 경기 마이애미 같이 폼이 좋은 팀을 잡아낸 것도 그렇고, 저는 올랜도의 이 7연승이 애틀랜타의 9연승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다, 약간 그런 마인드기는 하거든요. 얘네들의 이제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때는 이게 그 127대 112로 애틀랜타가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홈이었고, 이게 근데 11월 달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올랜도는 벤케로나 뭐 프란츠 바거나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또 이제 결장할 때였을 거고, 지금처럼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물렸다. 75개나 물렸거든요. 그리고 시즌 극초반, 좀 개막 라운드쯤에도 그때도 이제 107대 111로 언더 게임이었는데, 그때는 자유투가 65개나 불렸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모두 다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불렸다. 올랜도가 특히 그런 성향이 아주 심한 편이죠. 내일도 아마 이런 자유투 같은 게 조금 많이 불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그 전전 경기 때 사실 이제 그날 마헤네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맥컬럼이 되게 안 좋은 날이었는데, 직전 경기 이제 쿤보가 없는 미러키한테는 맥컬럼이 30점이나 쏟아 부으면서 여기다 이런 여러 윙자원들, NAW, 다니엘스, 제일런 존슨에다가 요즘 리사시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벤치에서 이런 애들이 적절한 활약을 하면서 또 이제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 오늘은 여지껏 이제 9연승 기간 만난 팀들 중에 가장 빡센 상대일 거라고 보이기는 해요. 뭐 올랜도도 어쨌든 이제 5할 승률을 와드키 넘는 팀이기도 하고, 얘는 이제 원정에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는 마이애미 원정까지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연승 기간 동안 미러키, 미네소타 이런 팀들 원정에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최근에 원정 5연승 중이에요. 그 전에 레이커스, 클파, LA 원정에서 다 이기고, 요즘에 올랜도는 저는 꽤나 이제 실속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에는 그래도 이제 벤케로 얘기를 좀 해야죠. 벤케로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평균 득점하며 여전히 뭐 이런 뭐 3점 같은 건 별로입니다만은 자유투 삥 뜯기 좋고, 클러치에도 저번 경기 때도 자유투 2개 다 넣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또 좋은 활약을 해갔어요. 그날 사실 올랜도도 직접 마이애미 전에 3점이 조금 말을 안 들었고 턴오버도 되게 많긴 했는데, 사실 22점이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원포지션 게임까지 갔었거든요. 그만큼 올랜도도 리드를 많이 잃었던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이애미 같이 폼 좋은 팀이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태 애틀랜타도 폼은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만났던 마이애미가 훨씬 더 빡센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의 아무래도 저는 올랜도의 프렌이 조금 더 실속이 있다 보고, 231.5 기준으로는 많은 이런 자유투 생각했고도 오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제가 이제 올랜도를 좋게 보는 것도, 애틀랜타 여지껏 너무 쉬운 팀들만 만나지 않냐, 그냥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애틀랜타 경기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3게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이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간만에 이제 제대로 된 5할 승률이 넘는 강팀을 만난 거다. 또 저는 이제 아홉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올랜도의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때 보스턴과의 경기, 뭐 핸디값이 엄청 났었습니다. 거의 뭐 20점에 육박한 핸디값이 있었는데, 경기 결과로는 워싱턴이 100점에 그쳤지만 보스턴도 많은 득점을 하지는 못했어요. 인사이드 개찍겼습니다. 오펜레버 많이 주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보스턴의 3점 억제를 잘했고요. 특히나 주전보다도 벤치가 아주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다. 61점이나 쏟아 부었었죠. 둘 다 뭐 출전 시간 비슷비슷하게 했더라도. 그리고 골스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뉴욕 닉스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더 결장이 많았었거든요. 어제 뭐 이제 그린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멜튼도 없었고, 되게 그냥 거의 뭐 2군급이었는데 중간에 뭐 11대 0 런도 하고 최대 21점이나 앞섰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후반에는 뉴욕이 조금 정신을 차렸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 경기도 뭐 골스가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다. 하지만 뉴욕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프렌을 본다고 했었는데, 골스가 그냥 이 라인업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백투백인데도 7.5마인을 받았어요. 골스가 여기 이제 백투백이 6승 6패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막 세봤습니다. 얘네들은 시즌 초반에 백투백이 되게 많았었고, 이제 좀 힘든 일정이 앞에 몰아있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백투백이 뭐 그냥 드문드문 있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런 좀 커리 같은 애들, 버틀러도 이 뭐 시즌 아웃이고 호포드도 못 뛸 거로 하고 늘 이렇게 좀 노장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내일 이제 멜튼이 뛸 수 있는데 이제 멜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멜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거의 뭐 한 12점 가량 플러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커리랑 버틀러랑 함께 봤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멜튼이 혼자 뛸 때, 그리고 얘네들이 뭐 싹 다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셋이 같이 뛴 거는 거의 뭐 시간이 없고요. 다 빠지면은, 골스는 얘네들이 싹 다 없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팀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득점 양상이다. 그리고 이제 멜튼이 있는 경우, 확실히 커리 버틀러 없이 멜튼이 있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도 득점이 많이 괜찮아집니다. 셋 다 없을 때는 득점이 뭐 102.8점에 지나지 않는데 멜튼만 있을 때는 116.3점 정도로 어느 정도 게임이 굴러가기는 하거든요. 뭐 밑에 있는 거 애들 많이 뛸 때니까 이런 거는 뭐 볼 필요가 없고 그래도 플러스로 이끌긴 한다. 지금 멜튼이 사실 개인적인 활약 자체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팀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내일은 여기다가 뭐 그린도 이제 뛸 수 있고 뭐 무디 같은 애들도 캐치업을까지 올라왔다. 아마 포르징기스도 뛸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글쎄 저는 워싱턴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지금 요즘에 3점 같은 거 나쁘지 않고 경기력이 공격 같은 건 나름대로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있는 것 좀 이제 사르가 또 없다는 거. 저는 매번 말하지만은 워싱턴에서 몇 안 되는 이런 BPM 플러스가 사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또 없습니다. 부크체비치도 요즘에 3점 같은 거 조금 넣어주곤 해요. 나쁘진 않긴 한데 사르만큼의 이런 좀 수비적인 존재감 그런 것들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르도 사실 뭐 별 볼 일 없긴 한데 그래도 부크체비치보단 사르가 훨씬 더 낫기도 하고요. 딱히 뭐 트레 형이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워싱턴이 막 대단히 공격적에서 막 상승이 됐냐 뭔가 희망이 보이냐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워싱턴은 이제 탱킹 레이스에서 지금 전체 2등이거든요. 인디애나랑 1, 2등을 다투고 있고 뭐 열심히 져야 되는 팀입니다. 경기력이 좋을 때도 분명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백투백인 골스 같은 팀을 맞이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거는 좀 희망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골스가 생각보다 단단한 팀이다.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었네요. 이게 문제는 근데 언더오버가 골스는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이에요. 근데 반대로 워싱턴은 전체 2등 수준이고 골스는 뒤에서 3등 수준입니다. 최근 7경기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언더오버 접근은 좀 불편한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약간 언더도 조금 보고 싶은? 뭐 일단 방향 자체는 저는 골스로 볼 것 같고요. 사실 골스가 워싱턴이 제가 매번 말하는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준다. 지금 독보적으로 많아요. 최근 7경기 거의 뭐 36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반대로 골스는 자유투를 굉장히 못 듣는 팀에 속하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 경기는 참 자유투도 애매하고 골스가 보스턴 다음으로 자유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자유투를 진짜 많이 주는 팀인데 그런 것도 있길래 언더오버는 차라리 그냥 언더 생각이 조금 드는 애매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포틀랜드 가보겠습니다. 브루클린 직전 경기 때 28점이나 뒤처지는 게임이긴 했었어요. 필라델피아한테. 근데 그 경기를 이런 좀 이름 없는 친구들 오늘도 뭐 결장이 많습니다만 그 전에도 결장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기 때 G리거들이 막 뜬금없는 활약을 해가지고 이 경기를 막 역전까지 해버렸었습니다. 10대0 런도 달렸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끝에 조금 모자랐었고 그때도 아마 마포주가 없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내일도 일단은 마포주가 지금 결장 상태라고 하거든요. 얘네는 매번 말하지만 탱킹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애들입니다. 선수단들은 이길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이기려고 한다. 뭐 그런 팀이기는 해요. 어쨌든 여전히 뭐 공격이 조금 안 된다는 거. 내일은 또 이제 노아 클라우니까지 없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그나마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동안 좀 주전에 가까웠던 내일 몸 나오는 마포주, 클라우니, 테런스맨 얘네들이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 조금 찾아봤는데요. 3명이 전부 다 뛸 때도 마이너스 3.8로 좋지는 않았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일단 점수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실점도 줄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로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없는 경우에 이럴 때는 좀 점수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포틀랜드 얘기를 또 해보자면은 얘네들은 백투백인데 8승 5패입니다. 저는 매번 말하는 포틀랜드는 뭐 지난 한 3, 4년 동안 얘네들은 이제 백투백일 때 좀 강한 편이에요. 본인들의 승수 대비 백투백일 때는 전적이 좋다. 뭐 직전 경기 때는 이제 아브디아, 카마라, 주루 뭐 이런 애들 3점을 싹 다 조졌었는데 여기다 뭐 스쿠네더슨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러더니 그냥 져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참 이제 포틀랜드도 믿음은 없다. 얘네들 역시 필라델피아한테 또 지고 말았는데 뭐 18턴오버 꾸준히 많은 팀인데 오히려 근데 이 브루클린은 최근 7경기 동안은 포틀랜드보다도 턴오버가 많은 애들입니다. 제가 턴오버를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최근 7경기 동안 포틀랜드가 17.9개, 브루클린은 최근 19.3개를 찍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냥 브루클린이 지금 턴오버 면에서는
포틀랜드보다도 나을 게 없다. 뭐 이런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붙으면 사실 공격 기회를 많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인 이런 턴오버로 인해서 물론 저게 스틸이라든지 뭐 역습 기회, 패스트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것들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전환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얘네들은 그냥 뭐 평균 득점이나 이런 거만 봐도 최근 7경기 때 각각 브루클린은 105점, 포틀랜드는 111.6점을 찍을 만큼 요즘에 포틀랜드가 오바팀이라는 생각이 막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뭐 요즘엔 자유투도 많이 못 듣더라고. 브루클린은 자유투가 조금 많은 편이어갖고 저는 이게 둘 다 턴오버는 많지만은 자유투 같은 건 좀 많을 법하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요. 최근에는 자유투 횟수 같은 것들은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포틀랜드는 원래 좀 순위권에 매번 있는데 지금은 브루클린보다도 자유투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아브디아까지 돌아왔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샤프가 되게 좀 좋은 폼에 있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카마라가 되게 안 좋고 아브디아도 복귀 이후에 막 그전만큼 빠방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내일 또 이제 브루클린 아까 봤던 그런 라인업상으로 언더로 많이 간다든지. 저는 이 경기도 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이 사실 이 라인업으로 보면 되게 못해야 되는데 막 필라델피아한테는 28점차를 지고 있다가 역전까지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데 사실 그냥 뭐 자연빵으로 붙으면은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포틀랜드 그래도 막 유타 같은 팀들 그런 애들이랑 할 때도 뭐 이런 좀 10점이 넘는 핸디캡 그런 건 좀 오락가락 했었는데 저는 어디 가서는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해요. 딱히 백투백일 때 자빠지는 애들은 아니긴 했다. 그 전보다 이제 차차 이제 백투백이 조금 아쉬워지긴 했는데 뭐 브루클린은 쉬운 상대라고 봐야 되고요. 내일 이런 좀 그 라인업 상으로도 뭐 그런 면모도 있다고 보고 솔직히 믿음이 많이 없는 경기입니다. 포틀 쪽으로 보고 223에 언더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대 피닉스 경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올 시즌 맞대결 때 81대 97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 2월 25일이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후반기인데 그때 이제 한참 피닉스의 공격이 정말 저점일 때고 보스턴도 공격적으로 별로 나은 게 없었을 때예요. 그때 한번 아마 올 시즌에 가장 뭐 적게 터진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날이 한번 있었습니다. 점수가 되게 안 났었고 페이스도 여전히 느린 애들이에요. 피닉스도 페이스상으로는 지금 뭐 최하위권에 있는 편이고 보스턴은 늘 그냥 최하위권에 박혀 있죠. 페이스상으로는 지금 보스턴이 30등, 피닉스는 26등. 피닉스가 그 전보다 뭐 조금 뭐 그린이나 부커가 좋아졌다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보스턴 정도의 수비팀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스턴이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 이런 실점 부분에서 1등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공격 안 되는 것도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피닉스는 그전까지 공격이 참 말을 안 들었는데 그나마 요즘에 그린이나 부커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도 그린이 34점, 부커가 31점을 박으면서 이 두 선수가 요즘에 굉장한 활약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기도 져버렸다.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4쿼터 때 또 역전을 당했다든지 피닉스가 좀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해요. 직전 이제 토론토한테 지기 전까지는 7경기 동안 6승 1패로 꽤나 뭐 좋은 구간도 있었고 샬럿이나 뉴올 같이 분위기가 좋은 애들도 잡고 막 레이커스도 잡고 이랬었는데 토론토한테 지면서 약간 좀 기미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스턴은 이제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도 크게 이기지도 못했었고 오클라호마나 샌안토니오 이런 강팀들한테는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다. 테이텀이 오고 나서도 사실 공격 면에서는 그렇게 뭐 나아진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을 막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기는 한데 반대로 피닉스는 요즘 부커나 그린이나 괜찮다 이런 건 있는데 저는 피닉스 경기를 볼 때마다 얘네들이 사이즈가 확실히 조금 좋지가 않구나. 마크 윌리엄스 없기 때문에 인사이드도 많이 밀리고요. 길러스피, 그린, 부커 오늘 얘네들 중에 아마 2m가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만큼 사이즈도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보스턴은 그래도 이런 두 윙자원들 얘네들 일단 뭐 브라운도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근육질 스타일이고 테이텀도 나름대로 높이는 있기도 하죠. 퀘타같이 인사이드 부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나는 사이즈 상으로는 보스턴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 문제는 분명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이번에도 한번 언더접글이나 그냥 보스턴 쪽을 보고 싶다. 보스턴이 뭐 3점이 요즘 좀 좋지는 않은데 글쎄 공격이 좀 문제 같아요. 보스턴이 얼마나 이거를 좀 넣어줄지. 근데 보스턴은 요즘에 보면은 수비 어떻게 좀 잘하고 공격은 그냥 적당히 내면서 이겨주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직전 뭐 워싱턴전처럼 뭐 20점에 가까운 핸디도 아니고 사실 지금 피닉스한테 9.5는요 조금 보스턴 입장에서 과하긴 한데 다른 팀들보다는 그린이나 부커를 좀 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면서 저는 뭐 언더나 보스턴 방향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멤피스 경기네요. 일단은 좀 빠른 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봐야 돼요. 시카고는 지금도 페이스는 최상위권에 있고 근데 멤피스가 그전만큼 페이스가 최상위권에 놀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보면은 제롬이나 GD 잭슨이 다우플에 걸려있다.
뭐 이미 이제 뭐 알다마 같은 시즌 아웃을 당해버렸고, 저 매번 말하는 멤피스가 이 출전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아마 내일도 막 G리거 애들을 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덧 멤피스는 경기당 110점 이상을 득점한 게 20경기를 넘어버렸다. 제가 멤피스 얘기할 때마다 얘네들 최소 110점 이상은 된다, 이런 얘기를 매번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밑에 있는 게 그 110점씩 내고 있는 구간, 그리고 그 전에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전에는 딱 이제 230점 정도에 그칩니다. 시즌 내내 멤피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빠른 농구를 계속 해왔었고, 중간중간 막 공격이 안 될 때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멤버가 시원치 않은데 경기당 거의 뭐 240점을 훌쩍 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투도 많이 주고받는 팀이기도 하고,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멤버가 엄청 부족한데도 3점 성공률이 3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멤피스의 장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G리그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이렇게나 오바를 좀 되네. 사실 근데 직전 경기 때는 뭐 이런 버튼 같은 애들은 사실 저도 모르는 놈이고, 메샥이나 타지깁스, 뭐 자루 같은 애들은 얘는 뭐 방금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4명 합쳐갖고 야투리 25개 중에 5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말 못 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멤피스도 어찌어찌 막 110점을 찍기는 하는데, 지금보다 더 멤버가 그지 같으면은 야 이거 좀 간당간당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가 하면은 저 멤버로도 110점뿐만 아니라 막 129점씩 쏟아붓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랑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멤피스는 진짜 이름값보다도 어떻게 돌아가는, 투마니 이살로 감독의 이 휠 오펜스라는 게 진짜 뭔가 있나 봐요. 저도 전술 같은 거에는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저 멤버로도 110점씩을 쥐어 짜낸다. 이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뭐 시카고는 말할 것도 없이, 특히 요즘에 시카고도 점수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전보다 확실히 좀 점수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직전 경기 이제 클파랑은 좀 3점이 너무 안 들어왔다. 제가 저번에도 전반전에 120점 나고도 언더가 나왔던 게, 후반전에 3점이 39개 중에 5개밖에 안 들어갔다. 그 중에 이제 시카고는 22개 중에 3개밖에 못 나왔거든요. 특히 패트릭 윌리엄스, 얘가 돈을 2천만 달러로 받습니다. 근데 또 7개 중에 빵개, 3점도 6개 중에 빵개 넣었어요. 뭐 이런 놈들도 있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안 나는데, 요즘에 트레 존스는 꾸준히 좋고요. 그리고 그전 이제 그 클파전은 자유투 골이 굉장히 안 불린 경기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요즘엔 여기 있는 것상으로는 뭐 수비가 꽤나 되고 있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야투 방어나 3점 방어가 전부 다 4등 4등인데 30개 팀 중에 실점은 20등이다. 그만큼 많은 이런 시도를 하고 상대한테도 많은 기회를 허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야투 성공률 19등 19등인데 점수를 12등째로 뽑는 거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엄청 빠른 팀이라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이제 베이스 자체로는 둘 다 그냥 오바를 보기에는 괜찮은 애들이다. 멤피가 요즘 은근히 언더가 조금 적은 거, 그리고 이제 시카고도 사실 빠르긴 한데 자유투가 좀 적은 편인 거, 그런 게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멤피의 인사이드가 매번 말하지만 파울을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애들로는. 그런 걸로는 시카고도 좀 많은 자유투 기회가 있긴 할 거다. 지난번 경기가 너무 하드코리지 않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시카고 쪽으로 좋게 보고, 242.5 기준으로도 저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 경기네요. 자, 먼저 뉴올리언스, 요즘에 폼이 좀 나쁘지 않은 애들이에요. 직전 경기 이제 휴스턴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연승도 조금 달렸었고 좋았었는데요. 이 언더게임이라고 말았습니다. 휴스턴이 워낙 느린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성면에서도 뉴올리언스는 인사이드를 많이 파는 팀인데, 휴스턴같이 기본적인 높이가 높은 친구들한테는 약할만 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죠. 근데 뭐 드존테 머레이가 내일 캐셔업에 걸려있는데 지금 2경기째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35점을 박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뭐 백투백은 아닌데도 캐셔업이 걸려있네요. 왜 걸려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머레이가 요즘 한창 좋은데 못 나온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상으로 여기 허브 존스를 센터로 쓰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이 라인업으로 엄청 많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머레이가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뭐 그냥 뭐 데리 퀸이나 이런 애들, 이브니시 같은 애들, 전환적으로 뭐 빅맨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스몰 라인업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는 트머산, 베이, 허브 존스까지 이런 윙자원들이 38개 중에 9개밖에 못 넣는 휴스턴한테는 많이 막히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경기도 클러치에 또 역전까지 했었거든요. 뉴올리언스 요즘에 그래도 메가리는 있다, 좀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댈러스는 백투백인데, 얘네들 좀 젊은 팀답게 순위치고는 백투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랑도 이제 102.5로 연전해서 첫 번째 경기는 개발리고 어제 경기는 130점이나 내면서 이겼다. 그 전 경기 때도 쿠퍼 플레이가 나름대로 그 전보다는 조금 회복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5할 야투를 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턴오버도 많이 좀 적었었고, 원래 턴오버랑 그리고 뭐 이런 좀 3점을 많이 못 넣는 그런 게 문제라고 했는데, 어제 경기는 턴오버도 12개밖에 없더라고요. 쿠퍼가 회복사인 거. 그리고 다른 애들도 적절하게 지원해주더라. 130점이나 기록을 할 만큼 댈러스도 조금 뭐 좋아진 면모를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쿠퍼 플래그도 백투백일 때 딱히 뭐 관리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여기는 뭐 게포드나 크레이 탐슨이 캐시아울이 붙어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경기도 둘 다 인사이드에서 많이 치고받을 만한 애들이거든요. 뭐 뉴올도 댈러스도 둘 다 3점 시도가 적고 인사이드 시도가 많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유투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맞대결이 될 거라고 봐가지고 저는 일단은 오바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도 한창 때만큼 그렇게 막 엄청 점수를 많이 내거나 이러진 않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댈러스 이거보다는 공격이 좋아졌고 실점 여전히 많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뉴올리언스도 보시면은 야투 방어나 3점 방어의 내용이 괜찮은데도 실점이 많다. 공격은 약간 지지부진한데 득점은 많다. 여전히 좀 빠른 팀들의 지표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살려서 오바라든지 댈러스의 프렌, 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의 프레는 솔직히 또 백투백이기도 하니까 원정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쫄리는 것도 있긴 하네요. 자, 다음은 휴스턴 대 레이커스 경기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레이커스가 휴스턴 원정을 가는데 최근에 한 3연패 정도는 했더라고요. 휴스턴 원정 가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쉽긴 하다. 올 시즌도 이제 첫 번째 맞대결 때 12월 25일 이때도 휴스턴이 좋지는 않을 텐데 그때 뭐 레이커스가 무기력하게 또 이제 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홈인데도.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나 뭐 이런 거 상으로는 레이커스가 조금 문제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냥 최근에 보이는 걸로는 그냥 레이커스 분위기가 사실 좋기는 하다. 특히 이제 리브스가 저는 요즘 많이 회복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었죠. 막 17점의 리드를 사실 가지고 있다가 덴버한테 이거를 역전당하기까지 했었는데, 그 경기를 이제 리브스가 마지막에 자이언트 2개 중에 1구 넣고 두 번째 거를 그 림에 튕겨가지고 뭐 자연적인 스크린으로 잘 이렇게 막아줬었어요. 그래갖고 연장까지 보내고, 연장 가서는 또 돈치치 위닝샷이 있었다. 되게 좀 명경기였습니다. 어쨌든 덴버 정도의 팀을 눕혔다는 거, 많이 앞서고 있다가 여러 역전당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역전해냈다는 거, 이런 게 대단한 것 같고, 그래갖고 지금 레이커스가 9경기 동안 8승 1패로 아주 좋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스마트 바탕으로 수비가 좋을 때도 있었었고, 공격이 엄청나게 살아났던 시카고전과 뭐 이런 덴버전도 있었었고, 뭐 자말 머리를 아주 무력화시켰던 거, 그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리브스나 스마트 같은 애들이 매우 좋고, 돈치치도 그래도 적절하게 잘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뭐 휴선도 지금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여전히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뉴올리언스랑 경기를 한 건데 그 경기도 많이 앞서던 거를 역전을 또 이제 잠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휴선도 그렇게 막 믿음은 없는 것 같아. 얘네가 뭐 홈일 때는 조금 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홈에서도 이런 상승세를 많이 이뤘다가 지금 3연승 중이기는 하거든요. 레이커스 정도의 팀한테는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최근에 상승세로는 좀 레이커스가 명확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뭐 듀란트 같은 애들은 좋은 것 같은데, 김경 밑에 뉴올런스 이런 윙자원들을 잘 맞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리브스, 돈치치 이런 애들 폼이 지금 너무 좋아갖고 저는 뭐 쉽사리 보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분위기 하나 있고 레이커스 보고 있기는 해요. 지금 레이커스의 폼도 그렇고 휴스턴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프레를 볼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레이커스 쪽으로 보고 싶고, 227 기준으로는 저는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도 있습니다. 자, 이 클리퍼스도 그동안 되게 좀 좋은 분위기에 있었었죠. 근데 카와이가 다아풀이다. 지난번 경기 아마 발목 부상인가 당했을 거예요. 카와이의 좀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악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내일 뭐 다른 큰 결장까지는 아니에요. 루크 코넷이나 당연히 뭐 하퍼나 다 중요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딱히 뭐 주전급까지 부상은 아니긴 하고. 자, 일단은 카와이 레너드의 유무. 네, 얘가 있을 때가 12.6점이나 플러스가 된다. 원래부터 공수 양면에 매 시즌마다 이렇게 플러스가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카와이 레너드 최근 34경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매번 말하는 클파가 12월 20일부터 달라졌다. 12월 18일 이후 그때부터 아마일 겁니다. 30점을 넣고 있고, 뭐 리바나 뭐 다 좋고, 어쨌든 뭐 이런 스트레이트라인도 매우 좋고, 슈팅 일률선도 훌륭하고, 이 기간 동안 25승 9패다. 그냥 클리퍼스의 상승세를 아주 주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카와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메서린 같은 일이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메서린은 딱 클리퍼스로 이적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그 벤치 선수들 가운데 득점과 이제 야투를 메이드한 거, 자유투를 메이드한 거, 뭐 리바운드도 꽤나 상위권에 있다고 하네요. 이만큼 벤치에서는 아주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친구인데, 내일은 아마 이제 카와이의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다. 메서린 요즘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제 오락가락 하긴 하죠. 원래 얘는 좀 그랬던 놈이긴 하고, 어쨌든 클파 와서는 좋아졌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때 클파는 또 세크한테 그 전에 시카고전도 조금 애매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후반전에 3점이 너무 안 들어갔다든지 사실 이제 20점 차나 났었는데 이거를 세크한테 나름대로 추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벌어지고 말았다. 세크한테까지 졌으니까 물론 클파가 이런 좀 백투백일 때 원래 약하다던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카와이를 부상으로 잃었고 세크라멘토한테 졌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상승세에 많이 좀 꺾일 만한 그런 뭐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샬럿 상대로 빡센 팀인데 1쿼부터 18대 0 런을 달렸습니다. 웬벤야마가 총 이제 32점이나 넣었고요. 브랜드 밀러를 14개 중에 2개로 통제를 하는 브랜드 밀러가 사실 요즘 샬럿에서는 가장 폼 좋은 놈 중에 하나였는데 브랜드 밀러 통제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벼지는가 싶더니만은 4쿼터 때 한 번 더 10대 0 런으로 아예 경기를 끝내버렸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샌안토니오가 공격 부분에 그냥 아주 뭐 최상단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은 클파가 1등이라고 하는데 내일은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요즘에 샌안토니오 매우 공격이 좋은 분위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빠지냐? 그런 팀도 아니에요. 공수 양면에서 매우 탄탄하다는 거고 반대로 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저번에 그 공격 카테고리가 전부 1등이길래 이런 적이 카와이, 하든, 폴 조지, 웨스트브룩 이런 애들이 있었을 때 거의 한 2년 전쯤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지금은 하든도 없는데 이런 칭찬을 했었는데요. 최근 2경기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수비적으로는 미네소타한테도 10,000점도 하고 멤피스한테도 120점도 하는 거 하면은 조금 이제 균열이 난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는 공수 양면에서 잃는 게 많을 거다. 단순히 저는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샌안토니오를 보는 게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오버는 샌안토니오는 꽤나 빠른 팀이고 그리고 클리퍼스도 하든이 떠나고 나니까 오버팀으로 많이 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최근에 2경기는 모두 다 시카고랑 세크라멘토한테 언더가 났는데 내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클파가 샌안토니오한테 비비는 수준으로 많이 넣지는 못할 거다. 막연하게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카와이가 다우프리면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탈리아랑 베네수엘라의 또 4강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카이도 몬테로랑 로렌젠이라고 하는데 카이도 몬테로는 한 2년 전쯤부터 디트로이트에서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전 연도에는 그때는 선발로도 막 8이닝을 찍은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는 대부분 그냥 뭐 불펜데이서 론리리프 역할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선발로서 아마 길게 이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고 로렌젠도 얘도 오락가락이 심하죠. 옛날부터 그냥 뭐 신시내티에서 뛰고 막 이랬다가 여러 팀 옮기다가 최근에는 뭐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막 이렇게 오가는데 작년에 이제 켄자에서는 사실 뭐 부상도 있었고 한 자리를 딱 선발을 명확하게 먹었다? 그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기는 했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나쁠 때도 좀 많았다. 특히 이제 기복이 많이 보였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전년도가 좀 좋지 않았나? 그때 이제 올스타에도 들었던 그런 시즌 말고는 사실 커리어 내내 좀 기복이 많이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내일도 아마 둘 다 한 명이 막 5이닝 이상 먹고 그런 그림이 사실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발 단계로는 둘 다 뭐 딱히 뭐 칭찬할 건 없지만 그래도 여지껏 보여준 거는 로렌젠이 조금 더 많았다. 제가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이런 타선을 봤을 때는 야 이게 베네수엘라가 라인업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다. 제가 그런 거를 근거로 일본한테 이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일본을 8대 6인가로 깨부시면서 빠따의 화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불펜 구간을 개털어버리고 야마모토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그런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이탈리아는 사실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뭐 그 케글리온 같이 뭐 이름 있는 친구라든지 뭐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뛰었던 버티아는 친구들 뭐 애들 몇 명 있긴 한데 사실 라인업으로는 훨씬 못 미치기는 해요. 근데 이번 대회에 이제 걸어온 길 자체를 보면은 도미니카 다음으로 OPS가 높은 게 이탈리아다. 이게 제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상단의 베네수엘라는 6등으로 라인업에 비해서는 생각만큼 OPS가 잘 지키고 있지는 않다. 제가 이런 팀들을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들이 이런 좀 걸어온 길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베네수엘라는 도미니카가 있는 그 조였는데 뭐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라인업 대비 그렇게 막 잘하지는 못한 생각이 조금 있었고 근데 이탈리아는 미국, 멕시코가 있는 조 다른 팀들은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랑 멕시코가 있는 조에서도 전부 다 이기고 올라왔다. 저 이게 조금 좋다고 보였었거든요. 라인업으로는 분명 베네수엘라가 조금 더 믿음 가는 게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의 응집력 같은 것만큼 이탈리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일단 빠따에서 그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둘 다 뭐 이런 홈런 개수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뭐 볼넷 같은 거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보였던 것 같아요. 뭐 투수력 같은 거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8등, 이탈리아가 이제 10등인데 3.20, 3.40으로 그게 막 크게 차이는 안 났었습니다. 보니까 뭐 WHIP 같은 거는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요. 글쎄 뭐 피홈런 같은 것도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8개나 맞았었고 지표로는 저는 이탈리아가 약간이나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10.5씩이나 줬는데
이번 대회가 그래도 점수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막 어제 경기처럼 선발들이 그렇게 막 믿을 만한 놈들도 아니긴 하다. 막 스킨스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로렌젠이랑 카이더 몬테로 이거는 좀 불펜들이 많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이제 불펜 같은 거 이런 것도 얼추 살펴봤는데요. 당연하게도 내가 알만한 이름들은 베네수엘라에 많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급의 이런 불펜 애들도 좀 많은 편인데, 이탈리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메페스타라든지 뭐 마리나치오 그리고 에덤 오타비노, 와이저트 이런 좀 알만한 불펜도 여러 덜어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도 불펜 구간이 나쁠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저는 그래도 좀 더 빠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과 함께 뭐 오바나 이탈리아에 2.5씩이나 줬길래 오바나 이탈리아의 플랜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많진 않은 편이에요, 이것도 역시.